네, 안녕하세요. 로드 밸런서의 발표를 맡은 이병헌이라고 합니다. 우선 로드 밸런스는 부하를 분산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서 약간 자세한 내용은 좀 알아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로드 밸런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좀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드 밸런서 이전에 저희가 뭐 확장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확장이라는 게 이제 현대인이 모든 것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카카오톡도 그렇고 유튜브 시청도 그렇고 뭐 많이들 쓰시는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거에 업로드하고 좋아요 누르는 것까지 그럼 모든 트래픽들을 서버가 다 처리해야 되는 약간 좀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는 서비스가 현재 되게 많은 상황이어서 서버의 성능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런 많은 트래픽들을 처리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된 방식이 수직 확장과 수평 확장 방식인데 일단 수직 확장부터 알아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로 설명을 했을 때 4GB 정도의 메모리를 쓰던 거에서 뭐 조금 더 성능을 늘리기 위해 16기가로 늘리고 또 다시 32기가로 늘리는 식으로 약간 좀 서버 내뭐 CPU나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의 성능을 올리는 게 수직 확장 방식인데 이 방식은 약간 좀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평 확장 방식이 등장을 했는데, 어, 수평 확장은 저희가 뭐 서버 한 대를 쓰던 거를 이렇게 서버 두 대로 나눠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수평 확장입니다. 당연히 수평 확장은 뭐 서버를 하나 추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좀 크긴 하지만 저렇게 수직 확장처럼 점점 더 향상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평 확장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서버의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관리가 불편해지는 게 있고 그 적절하게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특정 서버로만 트래픽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해서 그렇게 되면은 뭐 서버 증설은 증설 비용대로 발생하고 근데 성능은 한쪽으로 몰리니까 개선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로드 밸런서라는 녀석을 약간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끼워 넣어서 얘가 그런 적절한 분산을 실행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로드 밸런싱이라는 건데, 이 로드 밸런서가 부하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은 정적과 동적으로 나뉘는데, 정적 로드 밸런싱은 고정된 규칙에 따라서 현재 서버 상태에 상관없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라운드 로빈 방식은 요청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서버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자면 뭐 요청이 1, 2, 3번 요청이 들어온다 치고 서버가 A, B, C라는 서버가 있다 치면은 1번은 바로 A로 보내고 2번은 B로 보내고 3번은 C로 보내는 그 순서대로 서버에 배분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요청 자체가 좀 가벼워가지고 그냥 가볍게 딱 보내고 처리하고 끝나는 그런 방식들의 좀 적절한 알고리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중 기반 라운드 로빈 방식은 서버마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뭐 A와 B 서버가 있다 쳤을 때 뭐 해당 서버의 가중치를 2와 3으로 놓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뭐 1, 2, 3, 4, 5 이렇게 다섯 개 요청이 들어오면 1번과 2번은 가중치가 2니까 A 서버에 두 개를 그냥 넣어버리고 3, 4, 5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 서버로 넘어가게 되는 그 가중치를 기반해서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어, 뭐 마지막으로 이제 IPSC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가상 면접 사례 북스터디에서 했듯이 그 안정 해시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게 편한데 IP 주소를 그때 말했던 것처럼 특정 서버로 매핑 시켜가지고 해시링을 만들고 그 가장 매핑된 해시값 주소에 가장 가까운 서버로 이걸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동일한 서버로 연결되는 것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적 로드 밸런싱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정적과는 다르게 서버의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청을 보내게 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최소 연결 방식은 요청이 들어온 시점에 현재 처리량이 가장 적은 서버를 찾아서 이제 그 서버로 우선적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서버를 활용하는 이유는 뭐 세션이 좀 길어가지고 한 서버를 하나의 작업이 좀 길게 잡고 있을 때 이게 순서대로 하던 기존의 라운드 로빈 방식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들어온 시점에 가장 적은 서버에 배분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최소 리스폰 타임 방식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현재 연결 상태랑 응답 시간까지 다 모두 고려해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태를 알아내는 데는 좀 오래 걸리지만 이제 성능상으로는 가장 적절한 서버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 내부적으로 알아봤으니까 조금 저희가 외부적으로 어떻게 로드 밸런서가 존재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OSI 7계층 표를 잠깐 가져왔습니다.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7계층에 따라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서버와 데이터를 통신을 하는 방식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이 로드 밸런서를 적용을 하는 단계는 4단계부터 가능해 합니다. 그 이유는 약간 소켓과 연결이 있는데 네트워크 내에서 그 발생을 한 것을 데이터를 전송을 해서 소켓끼리 통신을 하는 순간부터 로드 밸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4단계부터 로드 밸런서를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 L4 그러니까 전 거에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와 L7 로드 밸런서로 그 다음 장에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L4 로드 밸런서를 보면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로드 밸런서에 보내고 어, 이 백엔드 서버 자체가 있어서 그 분산을 그냥 서버 처음에 말한 방식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제 L7 단계에 오면은 좀 더 고도화된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패킷 내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서 그 내용이 어떤 요청인지를 직접 로드 밸런서가 확인을 하고 MSA 방식처럼 좀 나눠져 있는 백엔드 서버들이 있으면은 메신저 백엔드로 보낼지, 웹 백엔드로 보낼지, 뭐 아니면 다른 백엔드로 보낼지 이런 걸 다 나눠놔서 해당 서버로 요청을 분산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추가로 얘기를 하면은 뭐 약간 좀 증명되지 않은 얘기여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패킷을 까다 보니까 그 패킷 내에 뭐 이상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가지고 보안적으로 성능을 좀 더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뭐 반대로 클라이언트와 로드 밸런서 사이에 그 암호화 인증 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는 보안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드 밸런싱의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총 네 가지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데 가용성은 우선 뭐 업데이트 시나 서버에 오류가 발생해서 서버가 다운됐을 때 뭐 그대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서버를 사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가져갈 수 있고 다음으로 확장성은 여러 서버의 요청을 분산시켜서 조금 성능을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서버를 무한대로 뭐 계속해서 확장을 한다 해도 확장성에 있어서 조금 기존 방식보다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안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뭐 로드 밸런서 자체에서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로드 밸런서에 보안 자체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조금 더 한 번 더 거치는 방식으로 돼서 보안상의 이점도 있을 수 있고 성능은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다 분산시켜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